님들 지금 당장 집 주변을 한번 둘러봐요. 방 안, 옷장 안, 선반 위. 솔직히 말해서 거기 있는 물건 중에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건드린 게 얼마나 돼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성 평균 옷장에는 95벌의 옷이 있는데 실제로 입는 옷은 단 1에서 2벌이에요. 나머지 83벌은 그냥 옷장 안에서 공간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공간만 먹는 게 아니에요. 돈도 먹고 시간도 먹고 심리적 에너지도 먹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는 그 83벌이 사실 돈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옷들 산 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관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느라 매년 지불하고 있는 소요 비용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소요 비용을 없애버리면 저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기 은퇴 시점이 몇 년이나 앞당겨지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미니멀리즘 철학과 미국의 FIRE 운동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교차점에서 물건을 줄이면 돈이 쌓인다는 명제가 단순한 감성적 구호가 아니라 수학적 사실이라는 걸 오늘 증명할 거예요. 준비됐으면 집중해요. 먼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직시해야 해요. 한국 가정 평균 옷장에 들어있는 의류 개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한겨레보도 기준으로 여성은 평균 코트 6벌, 패딩 5벌이 기본이에요. 티셔츠만 16벌이에요. 거기에 청바지에 원피스, 니트, 재킷, 운동복을 더하면 한 사람의 옷장에 좋게 100벌이 넘는 옷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 입는 건 1에서 2벌이에요. 나머지 88벌은 박스에 담긴 채 혹은 빼곡히 걸린 채 방치돼 있어요. 여기에 전자제품을 더해요. 거의 안 쓰는 공기청정기, 창고 속 에어프라이어 2호 3년 전에 샀다가 2번 쓰고 방치 중인 러닝머신, 캠핑용품, 취미용품, 헬스기구, 각종 주방기기.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 추산 기준으로 한국 일반 가정의 물건 총 가액은 대략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추정돼요. 근데 그 물건들이 단순히 쓰지 않는 자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매년 매달 돈을 빨아먹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소유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에요. 소유 비용을 3가지 층위로 분석해드릴게요. 표면 비용, 유지 비용,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심리 비용이에요. 첫 번째 표면 비용이에요. 이건 물건을 사는데 쓴 돈이에요. 2024년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89만 원이에요. 이 중 의류와 신발 지출이 월 11만 4천 원이에요. 연간 136만 8천 원이에요. 이 숫자는 생각보다 적네 싶은 숫자인데 MZ세대 패션 소비 통계를 보면 얘기가 달라요. 2024년 상반기 MZ 소비자 패션 조사에서 연간 150만원 이상을 옷값에 지출한다는 응답이 주류였고 명품 포함 시 월 평균 10만원을 훌쩍 넘어요. 연간 의류 지출만 잡아도 18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에요.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두 번째가 진짜예요. 유지 비용이에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물건을 소유하면 그것을 유지하는 데 돈이 들어요. 옷은 세탁비와 드라이클리닝 비용이 생겨요. 전자제품은 수리비와 소모품 비용이 생겨요. 차가 있으면 보험료, 세금, 주유비, 점검비가 생겨요. 더 많은 물건을 담기 위해 더 넓은 집에 살면 그 추가 평수만큼의 월세 또는 이자가 생겨요. 자동차 유지비부터 볼게요. 30대 한국인의 차량 월 평균 유지비가 24만 4,737원이에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293만 7천 원이에요. 차가 팔부금을 제외하고 달리는 것만을 유지하는데 연간 294만 원을 쓰는 거예요. 개차 블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45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5년이면 2250만 원이에요. 차 한 대 값이에요. 구독료도 유지 비용이에요. 연합미뉴스 팩트체크에 따르면 서울 시민 2명 중 1명이 월 5만 원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스포티파이, 쿠팡 로켓, 배민클럽, 밀리의 서재, 각종 앱 정기구독까지 합산하면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월 6만원에서 10만원이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연간 120만원이에요. 의류 드라이클리닝과 세탁비는 월 2만원에서 3만원이에요. 옷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비용도 비례해서 올라가요. 연간 30만원에서 36만원이에요. 이 유지 비용들을 다 더해볼게요. 자동차 유지비 294만원, 구독료 120만원, 의류 세탁 및 유지 36만원, 전자제품 수리 및 소모품 30만원. 연간 480만원이에요. 한 달로 나누면 40만원이에요. 아무것도 새로 사지 않아도 기존에 가진 것들을 유지하는 데만 매달 4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세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 비용이에요.
이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명명한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의 의사 결정 능력은 무한하지 않고 선택을 할 때마다 조금씩 소모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입을지 고민하는 것, 그게 그냥 5분짜리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에 에너지를 씁니다. 그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 다음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지출 결정에서 그냥 이걸로 해야지라는 충동에 더 쉽게 무너지게 돼요. 스티브 잡스가 왜 매일 검은 터틀넥만 입었는지 알죠? 팀 쿡은 왜 항상 똑같은 스타일의 셔츠를 입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옷 고르는 데 쓰는 뇌 에너지를 아껴서 진짜 중요한 결정에 쓰기 위해서예요. 이걸 나쁜 뉴스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옷 고르고 물건 찾고 정리하는 데 쓰고 있는 에너지를 아끼면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정리가 안 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충동 구매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뇌가 어수선한 환경에서 자극을 받아 지쳐있고 그 상태에서 쇼핑 알림이나 타임딜 광고를 보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물건이 물건을 부르는 구조예요. 이 세 가지 비용, 즉 물건을 사는 데 쓰는 표면 비용, 가진 것을 유지하는 유지 비용, 그리고 물건들이 잡아먹는 심리적 에너지 비용이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소비주의의 덫이에요. 이 덫의 작동 방식을 경제학 용어로 설명하면 재기적 소비 사이클리커시브 컨섬프션 사이클이에요. 물건을 많이 가질수록 정리하는 데 시간이 들고 정리하다 보면 없어진 물건을 발견하고 새로 사야 한다고 느끼고 더 넓은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사를 고려하고 더 큰 집에 살면 더 많은 물건으로 채우고 싶어지는 구조예요. 이 고리를 한번 탄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걸 내 의지력으로 끊을 수 없다는 걸요. 소비주의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자,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이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사례가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사사키 후미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NHK 편집자 출신이에요. 그는 책 안녕 물건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물건이 너무 많았다. 청소도 못하고 찾는데 시간 다 쓰고 빌린 책도 못 돌려주고 인간관계도 엉망이었다. 그때 내 월급은 평균 이상이었지만 저축은 없었다. 그가 물건을 줄이기 시작한 건 아름다운 미니멀리즘 철학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쳐서였어요. 그런데 물건을 줄이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지출이 줄었어요. 저축이 늘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의 후기를 보면 미니멀리즘으로 생활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핵심 메시지는 명확해요. 물건을 줄이면 필요해서 사야 한다는 느낌이 줄어들고 충동 구매가 사라지고 구독료 같은 자동 지출을 정리하게 되고 더 작고 저렴한 공간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또 다른 미니멀리스트인 야스다 나오미는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해서 월 생활비를 일반인의 절반 수준인 10만엔 이하로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하나로 약 90만 원이에요. 그가 특별히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쳐냈더니 정말 필요한 것의 가격이 그 정도였던 거예요. 일본식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와비사비 정신이에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철학이에요.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적게 갖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테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철학을 가진 사람은 세일 때 사는 습관을 가지지 않아요. 필요할 것 같아서 사는 습관을 가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지출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여기서 미국 FIRE 운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FIRE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의 약자예요. 경제적 자립 후 조기 은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FIRE 운동의 핵심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에요. 저축률이에요. 저축률이 높을수록 은퇴 시점이 기하급수적으로 앞당겨지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축률이 10%면 은퇴까지 약 43년, 30%면 28년, 50%면 17년, 65%면 10년이에요. 이 숫자들은 연 7% 수익률 가정하에 현재 생활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은퇴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모으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저축률을 10%에서 50%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입을 늘려야지라고 대답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수입을 늘리는 건 쉽지 않고 느려요. 반면 지출을 줄이는 건 오늘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가장 구조적인 방법이 바로 소유물을 줄이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34세 직장인 최다물 씨예요. 중견 IT 회사 팀장, 세후 월 실수령액 380만원이에요. 저축은 월 50만원, 저축률 13.2%예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돼요. 의류 구매비 월 16만원, 의류 유지비 드라이클리닝 포함 3만원, 자동차 유지비 월 25만원, 각종 구독료 7만원, 주거비 월세 65만원 관리비 포함, 식비 외식 포함 55만원, 통신비 7만원, 보험 15만원, 교통 및 주유비 20만원 차 있으니까 여가 및 기타 지출 30만원. 이것들을 합산이 243만원이에요. 거기다 대형마트장 볼 때 필요 없는 것 사는 충동 구매가 월 평균 20만원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출 총합이 263만원이고 저축이 117만원이어야 하는데 왜 50만원밖에 안 모이냐고요? 예상치 못한 지출, 경조사비, 쇼핑몰 타임딜, SNS보다 충동 구매한 것들, 회식비 이런 것들이 매달 60만원 이상 터지거든요. 이게 한국 직장인의 평균적인 현실이에요. 최 씨가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의류 미니멀리즘이에요. 최 씨가 옷장을 정리했어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중고마켓에 팔거나 기증해요. 그랬더니 150만원어치 의류가 정리됐어요. 당근마켓에 올렸더니 40만원이 들어왔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미 좋은 옷 30벌 안에서 입을 것을 고르니까 더 이상 입을 옷이 없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생각이 없어지니까 쇼핑몰을 검색하는 빈도가 줄었어요. 월 의류 구매비가 16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었어요. 연간 144만원이 절약됐어요. 두 번째 변화, 자동차 반납이에요. 최 씨는 직장이 지하철 2정거장 거리예요. 자가용을 쓰는 이유는 편리함과 체면이었어요. 근데 계산해보니 그 편리함의 비용이 연간 294만원이에요. 월 24만 5천원이에요. 지하철 정기권이 6만 5천원이니까 월 18만원, 연간 216만원을 자동차 하나를 없앰으로써 아낄 수 있어요. 게다가 차를 처분하면 차값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최 씨 차가 3년 된 소형차라고 하면 매각 대금으로 약 1200만원이 생겨요. 세 번째 변화, 구독료 정리예요. 최 씨 폰에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가 몇 개인지 세어봤어요. 넷플릭스 월 17,000원, 유튜브 프리미엄 14,900원, 스포티파이 19,900원, 쿠팡 로켓 4,990원, 밀리의 서재 9,900원, 애플 클라우드 3,900원, 각종 앱 구독 합산 15,000원. 도합월 76,600원이에요. 여기서 진짜로 쓰고 있는 것만 남기고 정리했더니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 로켓 이 3개만 남았어요. 월 37,000원이에요. 월 39,000원, 연간 47만원이 절약됐어요. 네 번째 변화, 공간 다운사이징이에요. 이게 가장 극적인 변화예요. 물건이 줄어드니까 집이 넓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최 씨가 살던 25평 오피스텔에서 18평 빌라로 이사했어요. 월세가 95만원에서 62만원으로 줄었어요. 월 33만원, 연간 396만원이 절약됐어요. 이 4가지 변화로 절약된 금액을 합산해 볼게요. 의류비 절감월 1에서 2만원, 자동차 유지비 절감월 18만원, 구독료 절감월 39,000원, 월세 절감월 33만원. 합산하면 월 66만 9천원이에요. 연간 802만 8천원이에요. 여기에 물건을 줄임으로써 줄어든 충동구매 효과를 더해요. 물건이 적으면 쇼핑몰에서 이것도 사야 하나라는 생각 자체가 덜 들어요.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이거 넣을 데가 없는데라는 제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해요. 최 씨의 충동구매가 월 20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었어요. 월 13만원, 연간 156만원 추가 절감이에요. 총합 절약액이 월 79만 9천원, 약 80만원이에요. 연간 958만원에서 960만원이에요. 최 씨의 월 저축이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저축률이 13.2%에서 34.2%로 뛰었어요. 그리고 차를 처분한 1200만원이 즉시 시드머니로 들어왔어요. 이제 이걸 FIRE 타임라인으로 환산해 볼게요. 미니멀리즘 이전의 최 씨, 월 저축 50만원으로 연 7% 수익률 복리 투자를 하면 은퇴. 자산 목표 6억 원에 도달하는데 약 36년이 걸려요. 34살에 시작하면 70살이에요. 미니멀리즘 이후의 최 씨 월 저축 130만원에 차 처분한 1200만원을 시드머니로 추가해서 동일하게 연 7%. 복리 투자를 하면
같은 목표 자산에 도달하는데 약 21년이 걸려요. 55살이에요. 거기다 생활비가 줄었으니까 은퇴 목표 자산 자체도 낮아져요. 줄어든 생활비 기준으로 재산 정하면 은퇴 목표가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도달 시점이 더 빨라져서 약 18년이에요. 52살이에요. 물건을 줄이는 것만으로 최 씨의 은퇴 시점이 70살에서 52살로 18년이 앞당겨진 거예요. 단 한 번의 투자 공부 없이요. 여기서 이 효과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중 레버리지 효과예요. 저 말은 제가 만든 표현인데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출을 줄이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은퇴에 필요한 목표 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분자가 커지면서 동시에 분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은퇴 시점이 단순 산술 계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앞당겨지는 거예요. 치킨집에 비유해 볼게요. 치킨 하나를 팔아서 2만 원을 버는 집이 있어요. 근데 재료비가 18,000원이면 남는 게 2,000원이에요. 이 집이 목돈 100만 원을 모으려면 치킨을 500개 팔아야 해요. 근데 재료비를 16,000원으로 줄이면 남는 게 4,000원이에요. 100만 원 모으는데 치킨 250개만 팔면 돼요. 딱 반이에요. 수입이 그대로인데 지출만 줄였더니 목표 달성 속도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 레버리지예요. 미니멀리즘은 이 재료비, 즉 생활비를 줄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매달,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변화예요. 이제 한국 현실에 맞게 어떻게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지 로드맵으로 알려드릴게요. 감성적인 버리기 챌린지가 아니에요. 재테크 전략으로서의 체계적인 소유물 정리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소유 원가 감사 오너십 카스트 오디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들 각각에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동차 유지비, 구독료, 의료 관리비, 포간, 비용, 더 넓은 집의 추가 월세, 이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이게 이렇게 비쌌어? 라는 충격을 받게 돼요. 이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수익화 분리 마너타이즈 퍼스트예요. 버리기 전에 팔아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에 올려보면 안 입는 옷 한 박스가 10만원에서 30만원의 현금이 돼요. 안 쓰는 전자제품 한 대가 5만원에서 20만원이 돼요. 이미 죽어있던 자산을 현금으로 되살리는 거예요. 이 돈을 즉시 ISA 계좌에 넣어요. 세 번째 단계는 소유 제한선 설정 캡 룰이에요. 일본 미니멀리스트들이 쓰는 방법인데 의류는 몇 벌 이하, 신발은 몇 켤레 이하처럼 품목별 상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새 것이 들어오면 헌 것이 나가야 해요. 이 규칙을 만들면 충동 구매가 자동으로 제어돼요. 새 옷을 사려면 오래된 옷을 하나 팔거나 기증해야 한다는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 마찰이 구매 욕구의 절반을 소멸시켜요. 네 번째 단계는 구독 서비스 6개월 감사예요. 6개월에 한 번 통장에서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 모든 정기 결제를 캡처해서 정리해요. 지난 6개월 동안 실제로 쓴 것과 안 쓴 것을 구분하고 안 쓴 것은 바로 해지해요. 이것만으로도 연간 50만원에서 120만원이 절약돼요. 이제 심리 비용을 줄이는 전략도 짚어야 해요. 왜냐하면 물건이 줄어도 소비 유혹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쌓이거든요. 오늘날 쇼핑의 가장 강력한 적은 SNS예요. FOMO 소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Fear of Missing Out, 즉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소비예요. 이 기사에서 연구를 보면 전체 소매 판매의 약 30%에서 50%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구매예요. 절반이 충동 구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동 구매를 가장 강력하게 유발하는 게 SNS예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가 뭔가를 쓰고 있으면 나도 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사회적 비교 소비 소셜 컴패러선, 컨섬프션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걸 끊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구매 욕구가 생긴 순간 바로 사지 않는 거예요. 72시간 규칙을 써요. 뭔가 사고 싶을 때 72시간을 기다려요. 72시간 뒤에도 여전히 사고 싶으면 정말 필요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 72시간이 지나면 이미 잊어버려요. 그 충동 구매 욕구는 SNS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일시적 자극이었던 거예요. 이 72시간 규칙 하나만 적용해도 충동 구매가 40%에서 60% 줄어요. 두 명의 대조되는 인물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인물은 35세 마케터 임다소 씨예요. 월 실수령 350만원이에요.
아파트 25평에 살고 차 있고 넷플릭스, 유튜브, 쿠팡, 구독 서비스 6개 이용해요. 옷장에 옷이 120벌 넘어요. 저축월 60만원, 저축률 17%예요. FIR이 목표 자산 6억 원에 도달하는데 27년 걸려요. 62살에 은퇴해요. 두 번째 인물은 동갑인 35세 마케터 백민희 씨예요. 동일하게 월 실수령 350만 원이에요. 18평 빌라에 살고 차 없이 대중교통 이용해요. 구독 서비스 3개만 유지하고 옷장에 35벌이에요. 저축월 145만 원, 저축률 41.4%예요. 은퇴 생활비 목표가 낮아서 FIR이 목표 자산이 4억 8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도달하는데 19년 걸려요. 54살에 은퇴해요. 동갑, 동일 직종, 동일 월급. 62살 은퇴 대 54살 은퇴. 8년 차이예요. 그 8년 동안 임다소 씨는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야 하고 백민희 씨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요. 그 8년의 시간 가치가 얼마인지는 각자 계산해보세요. 자, 마지막 정리예요. 미니멀리즘은 더 적게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더 많이 모으는 것이 목표예요. 물건을 줄이면 표면 비용, 유지 비용, 심리 비용이 동시에 줄어요.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저축률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저축률이 올라가면 단순 산술, 계산보다 훨씬 빠르게 은퇴 시점이 앞당겨지는 이중 레버리지 효과가 작동해요.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과 미국의 FIR이 운동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더 적게 갖고 더 많이 남기고 더 빨리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통장 자동이체 내역을 열어요. 지난달에 자동으로 빠져나간 구독 서비스 목록을 다 확인해요.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쓴 서비스 찾아서 해지해요. 이거 하는데 10분이에요. 그 10분이 연간 수십만 원을 지켜줘요. 그 다음은 옷장이에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 찾아서 당근마켓에 올려요. 그게 첫 번째 현금화예요. 그 돈을 ISA에 넣어요. 작은 시작의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자산을 만들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생존 기술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본 사람만 알고 있는 기술이에요. 지금 시작하세요.